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자TV의 전지혜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요, 송자은 대한화장품협회 부장님도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덥죠? 네, 많이 덥더라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렇게 여름이 시작이 되면서 무더위뿐만이 아니라 햇볕과 피부를 지키려는 전쟁 아닌 전쟁도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해야 되는 거에 대한 관심도 좀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 사실 저는 매일 바르는데 이게 매일 발라야 하는 건가요? 꼭 발라야 하는 건가요?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도 언제서부턴가 네. 자외선 차단제를 일상에서 매일 바르고 또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하실 때 요즘에는 SPF 자외선 차단 기능이 같이 있는 이제 제품들을 많이 맞아요.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은 이제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 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여름철에 뭐 햇볕이 과도하게 노출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해수욕장에서 좀 해수욕을 많이 한다고 했을 때 살갗이 좀 달아오르고 그다음에 따갑고 그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뭐 일광 화상까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태양광 중에 있는 자외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종류가 자외선 A, 자외선 B, 자외선 C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주로 이제 자외선 A 같은 경우는 우리 피부 깊숙이까지 침투가 가능하고 색소 침착을 일으키고, 자외선 B 같은 경우는 일광 화상, 뭐 자외선 C 같은 경우는 오존층까지 도달한다고 하는데 피부암의 이제 발병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해 자외선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 자외선으로부터 이제 우리 피부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크림이라고 불리는 자외선 차단제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 거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피부암 발병률이 증가한 것이 태양광으로부터 이러한 과도한 자외선 노출 때문이라고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꼭 바르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의견이신 거죠? 네. A, B, C 이렇게 세 종류나 있는 거는 처음 알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맞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도 따로따로 있는 건지. 네. 사실 이 자외선 차단제를 보면 SPF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SPF라고 하는 거는 아마 저희 선크림 구매하시거나 자외선 차단제 보시면 수치로 SPF 뭐 30, SPF 50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SPF라는 거는 영어 약자이기 때문에 Sun Protection Factor라고 해서 자외선 차단 지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자외선을 갖다가 잘 차단한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PF 지수라고 하는 거는 아까 태양광 중에서도 자외선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일광의 화상을 입힐 수 있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최근 이제 저희가 예전부터 익숙하던 거는 SPF 지수이고,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우리 피부에 침투해서 색소 침착을 일으킬 수 있는 자외선인 자외선 A에 대한 차단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서 아마 제품을 구입하실 때 자세히 보셨으면 SPF 지수랑 같이 뭐 PA 플러스 아니면 PA2 플러스, PA3 플러스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SPF는 UVB를 차단하고, 그다음 PA라고 하는 건 주로 UVA를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전체적인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는 거의 어떤 원리라고 보시면, 이제 이런 자외선이 태양광선 중에 있는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닿기 전에 이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안에는 태양광 중에 자외선을 갖다가 차단하는 그런 성분이, 유효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그 성분을 통해서 흡수되거나 아니면 그 자외선이 그 성분을 통해서 반사돼서 우리 피부에 닿기 전에 그런 효능 효과가 있어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수가 무조건 높을수록 좋은 건지, 사실
높을수록 좀 안 지워지거나 피부에 오히려 좀 피부를 또 답답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걸 좀 잘 골라서 선택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사실 이제 자외선 차단제는 지수가 높다고 뭐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자외선이라는 게 계절이나 그다음에 이제 자외선에 노출되는 양에 따라서 적절한 자외선 차단제를 갖다가 사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약간의 외출을 한다든지 대부분 뭐 실외 활동을 하다가 태양광에 많이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SPF 30이나 PA2+ 정도의 자외선 차단제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뭐 여름 태양광이 조금 강한 데서 자외선에 노출될 것이 많을 것 같은 경우에는 뭐 해수욕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겨울철에도 스키장을 간다든지 이렇게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실 경우에는 SPF 50이나 뭐 PA3+ 이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뭐가 중요한 거는 이런 자외선 차단제는 한두 시간마다 계속 덧발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집에서 외출하기 전에 한 15분에서 30분 전에 한번 발라주시고 외출 후에도 한두 시간 간격으로 덧발라 주시는 게 차단의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아침에 한 번 바르고 나오면 사실 덧바르진 않거든요. 네, 그러기 쉽지 않죠. 네. 네, 근데 화장도 여자분들은 지워질까봐. 네, 여자분들은 또 이제 화장을 하시다 보면 그 안에도 이제 SPF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요즘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덧바르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재밌는 속설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백인들에 비해서 동양인이 자외선 차단제를 좀 덜 써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얄수록 좀 더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 하버드대에서 의과대학에 있는 피부과 교수님이 색소 침착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이렇게 피부 타입에 따라서 태양광에 노출됐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신 바가 있대요. 그래서 주로 이제 피부가 하얀 사람들은 일광 화상을 입기가 좀 더 심하고, 그다음에 피부가 검어질수록 이제 화상을 입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잘 태워지는 그런 게 있어서 이게 피부 특성에 따라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이제 태양광을 조였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이제 뭐 백인들이 동양인들보다 더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특별히 인종에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뭐 더 많이 발라야 된다 이렇게 공고하는 바가 없어서 그거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속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성인도 성인이지만 아이들이 외출할 때 바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나갈 때마다 이렇게 잘 발라주실 것 같은데 이 어른이 쓰던 거를 좀 아이가 써도 상관은 없나요? 사실 이제 아이 또 이제 피부에 대해서 자외선으로 또 보호하는 게 중요해서 요즘은 대부분 애들이 이제 놀이터 가거나 조금 더 실외 활동을 하게 되면 자외선 차단제를 그냥 어린이집에서도 거의 필수로 이제 발라주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른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도 특별히 이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좀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어른들은 이 자외선 차단제를 하게 되면 미용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뭐 좀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데 너무 하얗게 보인다거나 소위 말하는 다 알고 계시는 백탁 현상 같은 게 나타나면 안 되니까 이런 어른들이 사용하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무기 자외선 차단제에다가 유기 자외선 차단제를 혼합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무기 자외선 차단제나 유기 자외선 차단제가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 원리가 조금 달라서 유기 자외선 차단제 성분 같은 경우는 그 원리가 자외선이 왔을 때 그 성분이 스펀지처럼 자외선을 흡수했다가 적외선이라는 다른 턴으로 이제 변환을 시키고, 근데 이 변환을 시킬 때 약간의 열이 발생됩니다. 약간의 열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사실 그렇게 미용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주로 아이들의 제품에는 무기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사용한 제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용으로 나와 있는 게 그래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외선을 차단하는데도 뭐 다양한 방법으로 차단이 되는 거네요. 성분에 따라서 그 원리가 다른 거죠. 너무 신기한데요.
그러면 이렇게 좀 우산같이 쓰여져 있는 그런 차단제 같은 경우가 좀 더 지우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주로 이제 이 자외선 차단제를 그래도 많이 바르게 되는 게 뭐 주로 땀 나는 계절에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외선 차단제는 이런 땀에서도 잘 지워지지 않고 물에서도 잘 지워지지 않는 게 제품의 특징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자외선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난 후에는 저녁에 이제 세안을 하실 때 클렌징 제품 같은 걸 이용해서 꼼꼼히 씻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항상 저녁에 오면 이제 그쵸. 깨끗이 씻어줘야 네. 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건 또 궁금한 점이 몸에 쓰는 자외선 차단제랑 얼굴에 쓰는 자외선 차단제도 좀 다르게 써도 좋은 거죠, 그러면?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다 같은 자외선 차단제를 쓸 것 같아요. 네. 몸하고 이제 얼굴하고 특별히 이제 구분이 있는 거는 아니라서요. 네. 얼굴에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지만 약간 뭐 색을 갖다가 더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몸에 쓰는 거는 요즘은 모르겠지만 자외선 차단의 기능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얼굴에 쓰이는 건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지만 뭐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커버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파운데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메이크업 베이스라든지 아니면 파우더 같은 데나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에도 요즘에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자외선 차단 기능은 네. 다 동일할 것 동일한 같습니다. 걸로. 네. 네. 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이 화장품도 항상 보관이 중요한데 이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 작년에 썼던 거를 올해 또 써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네. 화장품에 보시면 다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용기한 아니면 이제 제조연료하고 개봉 후 사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그 기재한 사용기한이나 그다음에 뭐 개봉 후 사용 기한까지는 이 제품을 안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품질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보관 또한 중요하겠죠. 네. 보관 상태에 따라서 소비자가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에 따라서 이제 제품이 그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지가 네.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사용기한 내에 있는 제품이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관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관은 이제 기본적으로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뚜껑을 잘 닫아서 보관하시고 그다음에 서늘한 곳에 너무 햇볕이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곳에 네. 일반적인 그런 곳에서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분들이 정말 더 많을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네, 도움이 싶습니다.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네.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뵐게요. 안녕!